4번 조부 흉사한다. 조부 흉사한다. 할아버지가 제명에 못 돌아가셨다. 조부는 육신으로 편인이죠. 그래서 또 이제 흉사하니까 뭐 형충, 그 다음에 이제 흉살 이렇게 가임되게 되면 안 좋게 통변을 합니다. 그래서 편인이 형, 그 다음에 천. 이 천은 육해살을 이야기하죠. 육해. 그리고 편인이 역시 백호대살, 혈광지신에 걸리던가 그런 가운데 형, 천, 극, 그리고 충, 그리고 아주 많이 과하게 제어가 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편인은 조부고, 그리고 상형, 상천 이런 것들은 봉변지상이다. 봉변을 당하는 그런 현상이고, 백호대살은 혈광신, 피를 흘리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대흉지상, 그래서 조부가 흉사하게 된다. 흔히 이제 사주첩경에 있어서 뭐 사주첩경 2권하고 3권은 주로 이제 신살 응용 통변입니다. 응용 통변인데 혹자들은 사주첩경을 갖다가 지나치게 이제 단식 통변이라고 또 좀 폄하하시는 분들도 뭐 간혹 계세요. 하지만 이 사주첩경 이상권의 이제 통변들이 단식처럼 보이지만 사실 통변이라는 게 단식이 쌓여서 종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과정에서는 이런 재료들을 하나하나 학습을 하셔서 전반적인 전체 사주는 채용 구분을 하고 그리고 희용신 구분을 해서 그리고 격국의 고저 청탁을 보고 거기서 이제 육신 관계라든가 그 밖에 뭐 통변성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공부하실 때 좀 이런 부분들도 뭐 편인이 꼭 형충이 되어 있으면은 또 형천이 되어 있으면은 조부가 흉사하느냐 뭐 그렇게 이제 보기보다는 내 사주에 이런 요소가 암시되어 있으면은 조부님의 사주를 살펴보고 또 조부님의 본인 사주에 있어서의 그런 기름을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1번부터 한번 보죠. 경호에 기축, 신유, 무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축월에 신금이고 그리고 유축에 이렇게 토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급이 비급이 태양한 사주죠. 그렇기 때문에 오화로서 조후겸 그리고 또 중화용신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이런 신금은 사실은 완금이죠. 그래서 완성된 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정화를 기피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신금이라도 유축금에 경금이 들어가 있고 또 술토를 받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금이 왕한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신금이지만은 경금과 같이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가 강하기 때문에 정화로서 재련을 하고 또 조를 해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 신금은 조후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러면은 임수로서 도시에 주옥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신금은 정화에 열 처리를 싫어하지요. 이미 신금은 계륜을 마친 주옥이고 완금이기 때문에 오히려가 열 처리를 싫어하고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도세해줘야 된다. 그리고 신금은 무토와 기토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무토에는 묻히기 쉽고 그리고 기토에는 떼묻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토에 매금을 싫어합니다. 기피한다. 그래서 뭐 보석이 이렇게 불에 걸리든가 또는 토에 묻히게 되면 제 역할을 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가 화토가 심하게
중첩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수가 더 세주는 걸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정화든 무토든 기토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글자들이 전부 다 정임합, 그리고 무토 기토가 기토 타김하고 토국수를 해서 수를 갖다가 제어하죠. 내가 좋아하는 임수를 가장 못쓰게 만드는 글자들이 바로 이 글자들이다. 이렇게 그 원칙론이죠. 그렇게 일단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편인이니까 지금은 기토죠. 축도에 있었던 기토가 이제 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토가 어떻게 해요? 기축에 있죠. 기축. 그래서 편인이 축토 묘지에 앉아 있다 이 말이죠. 조부가 묘지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조부에 대한 어떤 좀 우환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가 이렇게 네 개나 되죠. 그래서 편인도 있고 또 정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에 정편인이 혼잡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정과 편이 있으면 이걸 혼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선 혼잡이 되면 그 인연의 중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편인 혼잡은 모의 유모, 어머니 외에 또 어머니가 있다는 그런 이제 암시이면서, 역시나 또 편인은 조부님이니까 조부님의 그런 이제 안녕에 문제가 있다고 추리를 일단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술형이 있죠. 이런 식으로 사주에서 일단 연월일시의 원근의 법칙은 항상 통용되기 때문에 비록 뭐 이렇게 연월일시가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글자 이렇게 두 글자를 띄어넣으면 굉장히 먼 글자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이제 글자끼리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반감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글자끼리는 영향력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축술형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작용력이 오행적 힘의 영역에 있어 가지고 얘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축술형에 있어 가지고의 그 간지 또는 음양오행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고, 다만 육친 관계에 있어서의 규룡, 그리고 어떤 사건의 암시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축술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정인과 편인과 정인이 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일단은 그 육친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인성에 일단 칼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병고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형이라 그러는 것은 뭐 칼도 되고 또는 뭐 이제 수리 교정이죠. 그래서 인성에 있어서의 어떤 교정적인 암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해서 이 사주가 축중기토가 술미형이 되었고, 그래서 조부님이 소에 바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제 그 우마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뭐 노상객사 또는 뭐 타향실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통변에 있어 가지고 축술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축술형. 이러면 축은 소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술은 개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우견피상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견피상은 소나 또는 개에게 상해를 당했다 이 말이고, 또는 뭐 구교사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구교사는 광견병에 물려가지고 뭐 돌아가셨다. 과거에는 이 사건 사고가 이 개하고 소가 굉장히 또 가축으로서 뭐 중요한 그런 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개사고 소사고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꼭 이게 뭐 개하고 소에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불의의 사고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무진의 갑자, 을미,
병자네요. 자월의 을목이 자시에 태어났죠. 을목이 자월 자시에 태어났으니까 그죠? 이 사주는 당연히 겨울의 해화죠. 그래서 한목 향양 그렇게 당연히 봐야 되고 죽도록 병화를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병화를 조우용신으로 취하고 또 전반적인 섭이 높기 때문에 병화로 말려야 되겠죠. 근데 뭐 자월 자시니까 동지달 한밤이잖아요. 동지달 밤에 병화가 무슨 뭐 태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을 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온도를 올리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주가 좀 몰광지상이죠. 몰광지상이다. 그래서 빛이 매우 어둡단 말이죠. 여기는 거의 뭐 별빛 정도밖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1점 온기를 죽도록 그리워하는 그런 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조부님과의 인연을 봐야 되니까 조부님은 월지에 있는 편인이죠. 그래서 이 편인이 이제 조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제 자미 이렇게 해서 자미 원진에 있죠. 원진살. 그럼 나하고는 원진이니까 인연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자미가 또 육해살도 되죠. 육해살. 그래서 이제 형천할 때 이제 천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천으로 또 인연이 좋지 않다고 이제 추리가 되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조부를 이렇게 볼 때 뭐 사주에서 육친관계를 볼 때 이 조부님이 문제가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춘 이제 조모님이라든가 또는 뭐 부친이라든가 이런 다른 형제, 다른 그런 이제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변동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더욱더 정확한 추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조모님이 누구예요? 조모님은 식상이죠. 식상. 그래서 조모님은 여기 있는 술중정화가 조모님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조모님이 자중임수와 또 이렇게 자중임수와 이렇게 암합이 돼가 있죠. 암합이. 그래서 정임합, 정임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모님 한 분에 조부님 두 분과 이렇게 인연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추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모님이 개가하셨거나 또 조모님이 조부님을 잃고 또 다른 남자에게 의탁하는 그런 부분도 예상이 됩니다. 역시나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조부님이 조망하셨다, 일찍이 돌아가셨다 그렇게도 보겠죠. 그리고 내 사주에서 이렇게 수가 나한테는 이렇게 흉신이고 또 내 사주의 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뭐 조부님하고는 굳이 인연을 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부님 사주나 또는 뭐 조모라든가 조상 사주를 조상의 육친을 갖다가 뭐 결혼을 왜 하느냐 요새 핵가족 시대 그것도 1인 가구 시대까지 왔는데 이런 뭐 조상들이 뭔 필요가 있냐 그러지만 뭐 여담으로 사주의 명식 자체가 금묘화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뿌리에서 싹 나고 싹에서 꽃피고 그리고 열매 맺히는 그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사주의 그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조상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뿌리 없는 나무가 없다시피 조상에 대한 어떤 그 인연 과보가 있습니다. 인연 과보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시내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뭐 피내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조부에서 내려온 기운이 부친으로 또 부친에서 나한테 오잖아요. 이게 3대밖에 안 돼요. 3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조부님 그리고 부친 나까지의 이 연결성을 되게 이제 세대를 달리한 그 시간이 경과이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어떤 굉장히 이게 먼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풍수 쪽에서는 어때요? 조부의 묘터나 산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조부가
좀그 길한 영향력을 풍수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발복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제사를 지내나 안 지내나 그런 것들은 각자의 상황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어느 뿌리에서 왔고 또 이 내 사주의 근간이 되는 그 조상이라 그래봤자 정조, 뭐 고조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특히 조부님까지는 예, 내가 어느 정도 내 사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